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일 오후 3시 지나고 있습니다. 창업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본격 시사 대담 팟캐스트 비버비버의 MS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블 J입니다. 안녕하세요, NK입니다. 이제 자동으로 나오시는군요. 지금 한 4화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아직 어색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0화 정도가 되면 두 분 다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뭐 별일은 이번에도 없으셨을 것 같고요. 네, 뭐 여전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네. 저는 좀 별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어떤 걸로 바꾸셨나요? 무려? 지금 인터넷 속에서 굉장한 혹평을 받고 있는 혹평인가요, 호평인가요? 혹평을 받고 있는 바로 17%. 예, 이 인덕션 에디션을 넘어서 부엌 에디션이라고 불리고 있는 못생겼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충성심, 마지막 충성심일 것 같아요. 다음엔 좀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콘텐츠 리뷰 시간입니다. 비버의 시선 시간입니다. 핫한 콘텐츠를 우리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전문가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시청자죠. 네. 이 시청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바로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예, 저는 사실 이런 류의 3D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 이 캐데헌의 엄청난 인기에 굴복하고 풀로 집중해서 봤습니다. 다들 캐데헌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네. 최소 3번은 본 것 같습니다. 3회차. 근데 싱어롱 라인업까지 치면 수도 없이 많이 본 것 같아요. 3회차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1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콘텐츠가 된 K-팝 데몬 헌터스. 일단 첫 번째로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 번 본 이제 NK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계속 노래를 듣다 보면 비슷한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언론사에서 나오는 뭐 왜 인기가 있냐, 막 K-팝, 뭐 액션 뭐 이런 거 꼽는데, 전 이야기의 힘 서사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전 디즈니 애니메이션, 픽사 애니메이션도 워낙 좋아하니까 보통 디즈니나 픽사 같은 경우 가족주의 애니메이션이고 미국발로 왔기 때문에 선악의 구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라이언 킹이면 존재가 명확하죠. 색깔도 명확해요. 누군 새까맣고 누군 좀 이렇게 찬란하게 하얀. 근데 일단 캐데언은 좀 각자가 다들 아픔을 갖고 있어요, 주인공들이. 그래서 각자의 서사가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고 이것들이 부딪히는, 어떻게 보면 재능을 인정 못 받은 주인공들이 막 어떻게든 자기 가치를 입증하려고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는 개인이라는 키워드에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약간 자극을 잘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에 맞선 개인이요? 네. 어떤 부분이? 귀마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또 그 엔터 산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진 왜냐면 처음부터 스타여가지고. 왜냐면 귀마가 분명 빌런인데 굉장히 강하게 집중되지 않고요. 집중되는 주인공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사실 이게 디즈니 쪽에서는 그렇게 흔한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명확한 악이 있고 그 악에 대한 어떤 엄벌이나 혹은 고쳐나가는 과정에 가깝다면, 여기는 그냥 그 트라우마를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마치 사이코 드라마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 감정을 받는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어요. 정신 감정.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K-팝 데몬 헌터스를 좀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는데 사실 스토리나 서사는 좀 저한테는 그게 모르겠어요. 뭐 저한테는 뭐 엄청 막 되게 재밌다. 뭐 아니면은 뭐 구조적으로 되게 짜임새 있다. 뭐 그런 느낌을 사실 잘 받지는 못했거든요.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가가 상반되게 갈리기 시작했어요. 그쵸? 다르죠?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도 분명히 갈리실 거예요. 갈리실 겁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 스토리의 서사와 뭐 이런 걸 떠나서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봤을 때 제가 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어디에나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선과 악 같은 어떤 프레임인데
그런데 그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영상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소다팜 노래라든지 골든이라든지 이런 노래만 듣기에도 사실은 영화 자체가 너무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더 인기에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요즘에 K-팝이라는 화두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디렉팅 하신 이제 매기강 감독이 조금 이제 그 K-팝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인기에 유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기가 이렇게까지 많은 영화일까? 왜 그럴까?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저희가 보기에는 와, 한국적인 요소가 정말 많이 들어갔다, 정말 잘 표현했다, 영상미가 너무 좋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아무래도 저희가 나이가 이 타겟의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저도 살짝은 유치하다 이렇게는 느껴지긴 했어요. 노래도 좋고 했지만. 그래서 이 비결이 뭘까 도대체 하고 막 찾아보니까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다소 유치하다고 느낄 만한 스토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애니메이션, 이 K-팝 데몬터스의 타겟층은 K-팝을 좋아하는 전 세계의 10대입니다. 그렇죠? 또는 더 미치거나. 그들한테는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뭐 수준이 낮다 높다를 떠나서 그들한테 더 잘 맞았던 거죠. 더 핏했던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인기의 비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해 주시고요. 네.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네. 자, 아까 우리가 세 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음악이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음악도. 이 캐대언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정상을 차지했어요. 계속 앨범이. 계속. 네. 그리고 이거는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7번째이자 2022년 엔칸토 이후에 3년 만에 이 차트 정상에 오른 OST 앨범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전체 OST 앨범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록을 세웠고요. 골든이 특히 유명하죠. 맞아요. 이 영화를 보시면 한국 아이돌의 K-팝 팬덤을 겨냥한 연출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바로 저는 그 부분이 영화의 큰 성공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추정이 돼요. 네. 드디어 자 NK님이 느끼신 이게 디테일이에요. 이게 사실 이런 유의 영화는요 K-팝 팬덤 저도 뭐 아이돌을 좋아하거나 막 그렇게 광적으로 팬덤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자칫 잘못하면 거부감을 크게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게 뭔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팬덤을 단순한 소재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팬덤들은 이런 포지티브한 면모들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어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주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해외 팬들도 한국어로 돼 있는 뭐 플랜카드 사인 같은 거를 한다든지 중간중간 그 주인공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초 같은 팬덤들도 거기에 같이 서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OST의 성공도 그런 거랑 맞물려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엔칸토 얘기를 하셨는데 엔칸토 붐이 불 때 그 유튜브님께서 좀 알고리즘을 계속 저한테 밀어 넣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렇게까지 인기 있을 일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싱어롱까지 본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K-팝 데몬 헌터스는 OST만 틀어놔도 영어를 안 봐도 영화 장면 전체적인 게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사가 OST에 다 맞물려 있어요. 디테일하게 아주 맞물려 있고 재생산, 컨텐츠 재생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컨텐츠도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영화만 보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음악으로 소비를 하면은 사실 조금 더 가볍고 빠르고 많이 퍼질 수 있잖아요. 이게 약간 K-팝 팬덤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나? 유사하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지금 뭐 팬덤 뭐 이 댓글들 신경 쓰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 그 음악 자체가 좋았던 거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그 음악 자체는 몇 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을 들었던 것 같고 그런데 좀 제가 느꼈던 건 어떤 거였냐면 그냥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영화가 아니었어도 음원만
부분을 가지고도 흥행을 할 수 있었던 컨텐츠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 영화를 연출했던 이제 그 매기강과 그 매기강 그 연출팀이 실제로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한 열흘 정도를 명동에 와가지고 직접 디테일을 다 체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본인들 영화에 들어가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그 안에 있는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어떤 디테일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 퀄리티 있는 작품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 사실 스토리는 사실 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아직도 잘 결론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론이 왜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뭐가 결론인 걸까에 대한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런 거 말고는 나머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비슷하게 아니 그래서 저 남자애가 왜 저러는 거지? 배신을 했다가 다시 배신을 했다가 또 아닌 거 다시 맞고 죽었다가 이게 뭐지? 그리고 왜 혼모는 갑자기 황금에서 무지개색이 됐는가? 그러니까 뭐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해석을 좀 찾아보고 알았는데 아무튼 해석을 찾아보니까 아, 생각보다 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면서 몇 번 정도 더 곱씹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분명. 아, 그게 저는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콘텐츠 좋아하는, 저 콘텐츠를 한번 보면 거기에는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즐겨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으신 편이시잖아요. 그렇죠? MS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봤다. 아, 이거는 분명 서사가 주는 힘을 분명히 받으신 겁니다. 네. 중력 같은 거죠. 사실 안 찾아보시는 분의 대명사 아니십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저는 사실 박찬욱 감독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미장센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리얼리즘한 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이세계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저도 그런 거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데몬이라든지 뭐 히어로물이라든지 네. 뭐 약간 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거를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렇게 굳이 뭐 봐야 되나? 별 감흥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취향이에요. 예, 테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각자의 취향이니까. 그래서 예. 아까 감독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 그 매기강 감독님이 한국 분이 아니세요. 물론 서울에서 태어나셨지만 한국계지만 엄연한 이제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신 캐나다 분이십니다. 5살 때 이민을 가셔서 캐나다에서 사셨고 캐나다 사람이네요. 사실. 그렇죠. 사실상 캐나다 사람이죠. 하지만 한국의 감성 그리고 한국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도는 뭐 한국인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애니메이션 안에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하고 한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이 동시에 보였다고 저는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평가들도 하시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디어 해냈다라는 생각을 좀 받았어요. Finally. 근데 이게 한국인, 그러니까 한국인이시죠. 한국인이시지만 한국인이 아닌, 이게 약간 경계에 있으신 분이잖아요. 애매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유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프레임을 보면요. 좀 아무래도 외부 투자자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내부에 있는 어떤 이슈, 내수용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신경 쓰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나도 콘텐츠를 볼 때마다 좀 불만인 게 있었던 게 바로 이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도대체 K-팝은 어떤 색깔을 가진 콘텐츠인가? 예를 들자면 일본 하면 뭐 떠오르세요? 콘텐츠? 닌자, 사무라이. 딱 하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중국으로 가죠. 용, 마샬아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뭘까? K-팝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정작 한국인들은 가까이서 보니까 못 봤는데 그들은 약간 멀리서 봤기 때문에 K-팝이라는 컨셉을 명확히 잡아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이 컨셉도 없었던 컨셉은 아니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KDA라는 그룹이 요거랑 좀 유사한 형태로 약간 네온사인과 약간 사이버 펑키한 그런 컨셉이 있었는데 이 이전에는 또 K-팝 이미지가 어땠냐면 약간 소녀시대?
그러니까 초반에 뭐 지희나 소원을 말해봐 이때쯤 분위기가 되게 강했었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공감하기 어려운 K-팝 아이돌이라는 개념을 드디어 조금 양지로 끌어올리는데 제대로 된 시선을 포커싱을 했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마지막 의견 있죠. K-팝을 양지로 끌어올렸다? K-팝은 이미 양지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콘텐츠적인 감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팬덤이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닌자를 뭐 그런 2차 창작물로만 보거나 혹은 서브컬처로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닌자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K-팝이 양재에 있었다 없었다가 그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컨텐츠로서 끌어올렸다. 네, 그렇다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신 거네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전 사실 이름부터 안 끌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제목은 좀 구려요. 왜냐면 넷플릭스를 보면 내리다 보면 저 이게 막 엄청 유명해지기 전부터도 계속 떴어요 위에 상단에. 근데 약간 덕들을 위한 그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오덕이 아니라 이 K-팝 덕들만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그리고 K-팝이랑 저 데몬이랑 도대체 뭔 상관인가? 사냥을 쟤네가 왜 하나? 영화를 보면서도 앞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춤을 추는 게 왜 싸움이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게 도대체 어떤 귀신들을 어떻게 물리치는 건가? 라는 티적인 생각이 계속 그리고 막 이 티적인 감성이 계속 저는 스멀스멀 나오더라고요. 몰입할 만하면 저 공짜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몰입을 좀 방해했군요. 약간 뭐 그 콘서트장에 막 갑자기 막 대형 그 우리 잠실 콘서트장을 갑자기 다른 그 사람들이 우르르 간다든지 저거 압사 이런 거 어떡하지? 뭐 저런 안전관리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니까 사실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한 거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한 소리 죄송하고요. 아니에요. 아무튼 뭐 한국인으로서 되게 좀 뽕이 살만한 국뽕이 살만한 그런 좋은 컨텐츠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더 인기가 많다는 사실. 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 컨텐츠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화 말고. 그냥 이 K-팝 데몬헌터스 자체가 전 되게 좀 고맙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지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인데 저도 몰랐던 어떤 한국적인 요소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알려줬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사인검이라든지 아니면 해태라든지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보던 어떤 도깨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해줬다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는 구전설화나 어떤 역사적인 소재로 알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그 매기강 감독님이 끌어내서 한국 사람들은 사실 어렸을 때 데몬이라 그러면 도깨비를 떠올려.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은 데몬을 물리친다 그러면 반드시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 사인검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요소들에 대한 어떤 향수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저는 좀 고마웠고 그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요소인 어떤 K-팝을 담아서 그걸 영화화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외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동시에 한국 사람들도 봤을 때 맞아 우리 어렸을 때 저런 게 있었지 라는 거를 좀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준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즘에 되게 많이 드는 생각이 이제 한국의 이민 세대 분들이 이제 예술계에 많이 진출을 하시면서 뭐 영화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파친코 같은 어떤 드라마라든지 두 나라의 컨텐츠를 융합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도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아마 매기강 감독님도 두 나라의 컬러를 다 알고 있는 분이시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연출자로서 큰 범주의 어떤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은 굉장히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영화 보면서 내내 좀 많이 하게 됐고 감독님한테는 정말 되게 감사했어요. 제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들 그러면서 지금 한참 어떻게 보면 떠오르고 있는 그런 K-팝이라는 어떤 소재를 같이 믹싱을 해서
하나의 그 안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좀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호랑이 있죠. 그 되게 귀엽더라고요. 네. 걔가 혜태예요, 호랑이에요. 저는 호랑이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호랑입니다. 호랑이가 맞죠? 예, 예. 호적도 호적도 맞아. 호적도에서 나온 거라고 봤. 자코도나 호작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나온 호자가 예. 근데 이제 호자가 이제 호랑이 호자죠. 예. 범호자니까. 근데 아무튼 저는 뭐 스토리를 떠나서 저는 사실 진짜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우리나라 문화원이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요소를 곳곳에 다 넣어놨어요. 맞아요. 저는 골든 등장시기도 정말 뜬금이 없어요. 그게 골든이 보통 메인 타이틀곡에 가까운 포지션이었잖아요. 그걸 앞쪽에 배치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막 하이라이트로 가서 마지막에 골든을 딱 부르고 뭐 마치 레디꼬처럼.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다 딱 배치하는데 가장 놀랐던 장면이 뭐냐면 주인공인 루미가 그 왕좌에서 일어날 때 보면 뒤에 1월 오봉도가 딱 있어요. 제가 너무 깜짝이 놀라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흔한 뮤지컬 드라마 애니메이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1월 오봉도가 저기 딱 있나? 그래가지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호작도도 그렇고 뭐 놀이개, 사인검 할 것 없이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생각을 했고 디테일 중에 이 호랑이가 주는 메시지가 주로 식물과 관련된 또 스토리가 좀 있다고 해요. 뭐 물론 유저 해석이긴 한데 시청자 해석이긴 한데 그 루미가 호랑이를 통해서 진우를 2번을 만나요. 그렇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이제 첫 인사 정도였죠. 근데 2번째 만났을 때 좀 묘한 분위기가 됩니다. 썸을 타죠. 네, 썸을 타죠. 성곽을 쫙 가면서 썸을 타는데 그때 이 호랑이가 지그치 쳐다보는 장면을 보면 성곽에 있는 식물이 라일락입니다. 라일락의 꽃말이 첫사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감정선을 다른 콘텐츠로 하여금 약간 디테일에 녹여놓은 이런 것들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 성곽길을 딱 걷고 광장시장에 가야 돼요. 그렇죠. 육회를 먹고 소주 한 잔, 막걸리를 먹고 막걸리나 소주. 그렇죠. 그렇게 결실을 맺어줘야 되는데 뭘 잘 몰랐네. 10대를 위한 거라서. 왜냐면 아시죠? 그 광장시장 옆에 이 성곽길이 비슷하게 있어요. 그거 갔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백이강 선생님. 예, 감사드리고요. 예. 아무튼 이 K-pop 데몬 헌터스로 우리 외국인 분들의 한국 방문이 늘었고요, 실제로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굿즈샵이 웨이팅이 거의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저 자주 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굿즈 퀄리티도 되게 좋죠. 엄청 좋습니다. 앞으로 이 한국 관광 산업에서 K-pop 데몬 헌터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십니까? 실제로는 그 좀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뭐 투어리즘 어트랙션이 기반이 돼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잠깐 네. 투어리즘 어트랙션이 뭡니까? 관광 매력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관광지에 있는 매력물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뭐 특정한 매력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매력물적인 측면에서 컨텐츠가 활용된다는 컨텐츠와 결을 같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셨던 이효령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제 가장 그 인사이트가 많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그 낙화암에서 삼천궁녀 복을 입고 번지 점프를 하는 컨텐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신지식에 가깝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와 체험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팔 수 있는 어떤 상품을 같이 한 바구니에 담아야 관광 상품이라는 게 구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K-pop 데몬 헌터스가 지금 컨텐츠의 인기를 가지고 조금 더 그 안에 나와 있는 어떤 굿즈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좀 판다기보다 컨텐츠와 관광을 커머스와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커머스가 진화하는 단계가 좀 미디어 믹스를 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 커머스로 가고 있고 이 컨텐츠 커머스가 또 시대를 바꿔서 메타 커머스 형태로 갈 거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이 단순하게 어떤 어트랙션 매력물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요소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컨텐츠가 있고 이 컨텐츠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체험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낙화함에서 어떤 삼천국료복을 입고 뭐 번지 점프를 하는 그런 체험과 유사한 결의 어떤 체험형 상품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수요를 담아줄 수 있는 커머스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이 돼야 이 세 가지가 한 바구니에 담겨야지만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WJ님이 제안하는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제가요? 네. 갑자기? 이뭐 K-pop 데모넌터스를 이용해서 뭔가 이런 관광 상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 뭐 놀이개도 좋고,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좀 그 루미가 갖고 놀았던 사인검이 불 들어오는 걸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방탈출 게임하고 비슷하게 사인검을 가지고 좀 약간 그 데몬을 잡아보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어렸을 때 이제 사인검을 가지고 놀던 추억이 있으니까 그 사인검을 가지고 이제 뭐 그 어떤 모종의 공간에서 걔를 막 잡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사인검을 뭐 내가 사고 싶으면 어떤 뭐 QR 코드를 찍어가지고 그걸 사인검이든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를 커머스로 연결해가지고 팔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일부의 컨텐츠를 제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컨텐츠 채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세 가지가 맞물려서 이 컨텐츠를 보고 공간에 찾아가고, 공간에 찾아가서 체험한 걸 가지고 뭔가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몰이 있다. 관광 컨텐츠 커머스가 진짜 좀 유의미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상상의 나래가 뭐였냐면, 저도 아이디어를 하나 내보자면, 이 보통 우리나라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큰 빵 터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를 너무 빨리 시켜버려요. 전국에서. 관련이 없는 지역도 갑자기 캐대원이랑 아무 일절 관련이 없는 지역도 갑자기 룸이 동상을 세운다든지, 무슨 포토존을 갑자기 그냥 설치를 해놓는다든지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캐대원에 나온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우나, 뭐 K 사우나, 맨날 목욕탕 가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성곽길, 이런 것들을 그대로 즐길 수 있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에 나온 곳을 훼손하지 않고. 제 특성이 약간 자기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동상 같은 거를 세울 돈으로 그 장소를 정말 그 영화에 나온 그대로 깨끗하고 예쁘게 보존을 해놓는 게, 차라리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사우나에 영어 번역이라도 좀 잘 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관광 콘텐츠, 그리고 제가 원래 콘텐츠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느 관광지에 가면 꼭 가는 곳이 그 굿즈샵을 가요. 굿즈샵을 가는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제주도 정도 그나마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까지 글쎄요, 좀 획기적이라는 데 본 적이 없는데, 오키나와 갔을 때 좀 많이 놀랐어요. 그 굴지의 파워를 갖고 있는 뭐 도라에몽, 헬로키티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헬로키티가 있다, 그럼 그냥 헬로키티를 팔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그냥 빨리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껴서 그거를 돈으로 만드는데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오키나와에 가면 오키나와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도라에몽이 시샤 옷을 입고 있고요. 시샤 약간 혜태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뭐 헬로키티가 고래상어를 타고 있고요. 거기에 추라우미 수족관이라고 세계 3대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 고래상어가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과의 통일성을 가지고 가요. 어떤 IP가 들어오더라도.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들이 쉽게 오염되지 않게, 상업적으로 오염되지 않게 자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게 보이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동상 얘기하셨는데, 뭐 뜬금없이 성곽에다가 뭐 판넬 하나 세워놓고서 여기로 오세요, 이런 관광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저도 똑같이 느끼고요. 일관된 브랜딩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굳이 캐대언이라는 캐릭터를 안 쓰고 K-팝이라는 거에 대한 상징성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각 지자체나 관광지에서 쓸 수 있게끔, 변형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어떤
좀 밀어주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못할 거 없는 게 이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같은 거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캐대안 파크도 있지만 한쪽에는 이순신 파크가 있을 수도 있고, 예, 화랑 파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요소는 많은데 우리가 구닥다리 같다고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해외에서 더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전 차라리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한국판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렇죠. 도깨비가 좀 거기. 아 그렇죠. 뭐 그런 것 도깨비 파크 같은 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도 좀 많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촬영지만 이렇게 세트처럼만 잘 만들어놔도 괜찮겠네요. 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는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오는 관광지, 우리나라 관광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단속을 불법 주정차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거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뭐 가까운 나라 일본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관광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오겐키 데스까 나온 그 영화 뭐죠? 러브레터. 아무튼 뭐 러브레터에 나온 그 장소를 가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장소를 가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깨끗하게 보존이 잘 돼 있고, 뭐 가는 길도 사실 우리가 일본 골목길 이런 감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골목길도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그거에 나온 대로. 근데 우리나라는 저 동네 되게 예쁘다. 영화에 나왔던 드라마에 나와서 예쁘다고 가보면 불법 주정차라든지 또는 뭐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 노점상들이 막 네, 즐비하게 뭐 있다든지.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좀 때려잡든가 또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범국가 차원에서 관광진흥의 일환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관광지, 우리나라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항상 걸리는 문제가 이 불법 주정차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항상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있었던 곳을 그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배경으로 옮겨오는 케이스들이 꽤나 많아요. 뭐 제가 기억나는 건 대표적으로 슬램덩크에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데 기찻길 이렇게 뭐죠? 건널목, 부처목 이렇게 거기에 딱 찍으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분들 보면 가끔 직접 투어를 하시면서 그 장면이 나왔던 데를 똑같이 찍으러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의 이름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너의 이름은 미차 이라든지. 그 계단. 네, 뭐 그런 것들인데 정말 뭐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뭐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조금씩 변하겠지만 그 구도 그대로를 거의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보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도 지금 여기 콘텐츠에 나오는 많은 그 장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디 말도 안 되는데 여기가 포토존입니다. 그리고 저기다 판넬 세워놓고 얼굴 구멍 뚫어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차라리 그 동선들을 동선 맵으로 시티 투어 버스를 하든,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사진 찍고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데, 그 동선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굿즈샵이든 소상공인이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전통 문화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팝업존 같은 느낌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매우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저는 그 동상지을 돈으로 주차장을 진짜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이 골목 길거리가 깨끗해야 돼요. 진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가는 뭐 여행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나 뭐 미국도 사실 주정차가 이런 우리나라 불법 주정차는 없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걸어 다닐 수 있게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실질적으로 좀 우리나라 관광이 뭐가 잘 됐냐 잘못됐냐 이런 거보다는 좀 어느 지역이나 어느 도시나 다 그 콘텐츠가 있거든요. 자기다움이라는 거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된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이런 전통문화 콘텐츠가 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는 이렇게 해왔던 거니까 이대로 그대로 하자. 그리고 여기에 뭐 약간 부자재적인 어떤 무슨 뭐 아까 얘기하셨던 동상이든 부자재적인 거를 더 만들어서 조금 더 보편화를 시키거나 활성화를 시켜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약간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요즘의 시대는 전통문화라는 거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많이 전파를 하되, 그럼 그 시대 정신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그 시대 정신에 맞는 거를 좀 약간 뭐 유의미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던 아니면 그걸 컨텐츠화 시키던 그렇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 세대별로의 노력이 좀 더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어떤 관광을 소비하는 세대는 계속 변하는데 관광 프로그램이나 관광 컨텐츠는 계속 멈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디지털화도 조금 더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좀 시행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어디 가나 다 똑같은 컨텐츠고 어디 가나 다 비슷한 시설에 어디 가나 다 그냥 그렇고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은 한 번은 가더라도 뭐 두 번 갈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그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뭐 어디 뭐 하나 잘 됐다? 다 하잖아요. 모든 지자체가. 지금 뭐 작년 올해 보면 수국을 그렇게들 축제를 합니다. 단 하나도 나지 않는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수국을 죄다 사서 심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죠. 네, 그런 거는 이제는 조금 자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차라리 파인애플을 심는 게 나아요. 먹을 수라도 있으니까. 네. 그거 우리나라에 없잖아.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답답한 마음에. 네, 아무튼 저 마지막에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주차 좀 잘 잡아주십시오. 아, 너무 열받습니다. 이게 그 안전에도 안 좋아요.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아무튼 오늘 캐대원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하신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략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속편이 나온다고 한다 말이 많더라고요. 네. 나오기 전에 우리도 같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판넬 세우지 말고요. 장기적인 계획. 나중에 이런 콘텐츠가 나온다는데 소니랑도 협업해보고 뭐 캐대언을 만든 애니메이션 회사랑도 협업해보고 이거를 뭐 국가 세금이 다른 데 세는 거 아니냐, 누굴 뭐 과지원해준다 이런 시선보다는 문화, 콘텐츠 이쪽만큼은 좀 더 장기적인, 아까 말씀하신 마스터 플랜이라는 얘기 쓰셨는데 그런 것들을 함양하는 좀 방향성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캐대언이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좋은 그 영향을 앞으로도 미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가 되게 많이 이 컨텐츠를 통해서 뭔가 파생적인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컨텐츠가 뭐 보편화되거나 보급되거나 그러는 데까지에는 사실 예전하고 다르게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SNS와 그런 그 디지털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어떤 신작들이나 유사한 작품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정부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컨텐츠 창작자나 이런 분들이 좋은 사례가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례가 생겼으니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 또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다양한 컨텐츠들에 대한 시도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컨텐츠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뭐 규제가 물론 뭐 미풍양속을 해야 한다, 또는 뭐 안 좋은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막 이런 거는 물론 규제를 해야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컨텐츠 쪽으로 규제가 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뭐 예능이든 뭐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그러니까 게임이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자유롭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작용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K-팝이나 K-컨텐츠가 발전해온 역사를 봤을 때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화끈하게 자유롭게 풀 수 있는 나라여야 이 창작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가 좋잖아요. 네. 창작자들에 대한 DNA가 좋으니까 월클들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좋은 애니메이션 하우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버무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버의 시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